압도적인 스피드, 선홍빛 텍스처, 심장을 울리는 로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라리의 모습입니다. 페라리가 5월 25일 로마에서 루체 리프트백 세단을 공개했는데 페라리 최초의 순수 전기 차량이죠. 애플의 전 디자인 책임자 조니 아이브의 의견이 반영된 페라리 루체는 1000마력 이상의 출력과 4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고 속도 310km를 자랑하며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500km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 특유의 강력한 차량을 만드는 브랜드 이미지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페라리 최초의 전기차 루체의 반응은 상상 이상인데요. 물론 그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루체는 페라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루카 전 페라리 회장은 루체는 적어도 중국인들이 카피하지는 않을 차라고 말하면서 루체에서 페라리의 상징인 도약하는 말 엠블럼만큼은 떼주길 바란다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 마테오 실비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프랜싱 호스 배지를 단 차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외형이다. 창립자 엔초 페라리가 무덤 속에서 탄식하며 돌아누울 것이라며 직설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이폰 충전기,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밈이 확산되고 닛산 리프 등 저렴한 대중 전기차에 비유하며 혹평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는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이유는 충분히 수익을 내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왜 페라리 같지 않은 전기차를 간판 모델로 내세웠을까요? 그건 바로 루체가 철저히 중국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루체가 탄생한 배경에는 페라리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위기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페라리는 창립자 엔초 페라리의 철학에 따라 항상 시장 수요보다 적게 생산하는 희소성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통산적으로 전체 생산량의 10%를 중국에 배정해왔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중국 시장에서 페라리의 매출은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2025년 F1 스타 루이스 해밀턴의 영입으로 상하이 그랑프리에서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도 매출 감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의 페라리 감소 원인은 중국 시장의 내연기관 헤리티지에서 전동화 생태계로 이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페라리의 내연기관 차량이 외면받게 된 결정적 원인은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와 조세 장벽에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신에너지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입 내연기관 차량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와 같은 대배기량 내연기관 차량이 중국에 수입될 경우 차량 원가의 75%의 세금 폭탄이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부유층 소비자들은 북미 유럽에 비해 100% 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페라리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보다 강력한 규제는 차량 번호판 발급 통제 시스템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교통량이 많은 메가시티에서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번호판 취득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전기차는 소비세가 전면 면제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30% 수준으로 축소되며 대기기간 없이 즉시 녹색 친환경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징벌적 조세 장벽과 번호판 규제에 이어 중국 부유층의 트렌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1세대 신흥부호들은 날카로운 배기음, 원색의 스포츠카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규제와 소비 문화로 인해 조용한 럭셔리라는 트렌드를 탄생시키고 있죠. 상하이, 베이징 등 도시에서 슈퍼카의 폭발음은 더 이상 세련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치부되고 남들의 이목을 끌기보다 조용한 럭셔리를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루체가 조용한 도심 주행을 위한 레인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5인승의 거주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기획된 것은 정확히 중국 내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를 관통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소프트웨어의 역량 부족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태가 포르쉐의 타이칸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대표적 모델 타이칸은 내비게이션 오류가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호환 및 업데이트 지원이 단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 샤오미가 출시한 SU7은 타이칸 가격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에서 타이칸을 넘어서고 있죠. 포르쉐가 기계적 완성도에 집착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잃고 딜러망마저 축소해야 되는 위기에 페라리는 완전 다른 접근으로 탄생한 모델 루체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방식이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플랫폼을 재활용해 배터리를 구겨 넣는 방식을 배제하고
기획 단계부터 온전히 순수 전기차만을 위해 설계된 아키텍처가 페라리 루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페라리 루체가 공개된 직후 루체가 만들어낸 파격은 매우 급진적이고 파격적입니다. 루체 공개 다음날 개장한 페라리 주가는 장중 최고 8% 폭락했으며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5%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기업의 시총 약 40억 달러, 5조 3천억이 증발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페라리 수뇌부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포르쉐가 과거 SUV 1세대 카이엔을 시장에 공개했을 때의 학습 효과에 기인하죠. 출시 초기 카이엔은 911이라는 정통 스포츠카의 헤리티를 파괴하는 흉물이라고 포르쉐 몰락의 신호탄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며 현재도 포르쉐의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기존의 내연기관 고객들의 비율을 맞추는 전략보다 중국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가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페라리 루체는 기존의 핵심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테슬라, 타이칸, BYD의 양황 등을 경험해본 전기차 생리에 완벽히 동화된 신규 소비층입니다. 이러한 노선은 페라리 루체 론칭 행사 초청 명단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슈퍼차 신차 발표 행사는 기존 VIP 소유주 비율이 90%를 차지하는 사교 클럽이지만 루체의 로마 론칭 행사에서는 신규 고객이 50%를 채웠습니다. 페라리는 심지어 기존 VIP 고객들에게 향후 출시될 내연기관 V12 한정판 스페셜 모델의 배정 자격에 루체 구매 여부를 연동시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철저하게 기존 파이의 잠식이 아닌 중국 테크 엘리트들이 구축한 거대한 신규 파이를 빼앗아오겠다는 명확한 선전포고입니다. 중국 시장의 루체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26년 4분기 이후 중국에서 4리터 이상 내연기관 페라리가 부담해야 했던 40%의 대배기량 소비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번호판 역시 루체 구입 시 즉시 발급되는 시간 절약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현 시점 페라리 루체가 던지는 화두는 명확합니다. 중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페라리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영역, 가죽을 꿰매고 알루미늄을 가공하며 서스펜스와 모터의 물리적 합을 맞추는 장인정신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돌린다는 계획이죠.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고급 하드웨어를 이식해 디지털 편의성을 보완하는 우회 전략을 택하며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100년이 지나도 모방할 수 없는 이탈리아의 유산과 미학의 결함으로 신규 보호들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이 지나도 받을 수 없던 번호판 스트레스, 징벌적 세금에서 해방된 대륙의 젊은 보호들이 페라리 루체를 구입한다면 이는 단순히 현대의 신규 전기차 모델 성공 여부를 넘어 지난 한 세기 굳건히 유지되던 내연기관 유로피안 헤리티지가 변할 수도 있는 초창기를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페라리는 왜 못생긴 루체를 탄생시켰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